네, 그러면은 그 바이 하는 거 세 가지 모두 알아봤고, 이제 리브 하는 거 세 가지 알아보면은 내가 집을 사는 9가지 방법 다 끝나잖아요. 리브 하는 방법 첫 번째, 실거주하기. 그러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 매달 원리금 납부하면서 살던, 아니면은 현금으로 집을 사가지고 살던, 그냥 집주인이 그 내 집에 사는 거죠. 최대 장점은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 거. 왜냐면 이사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면 되니까. 음, 심리적 안정이 최대 장점이죠. 그런데 또 최대 단점은 거주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 실거주 안 하면 남는 돈으로 다른 재테크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투자도 할 수 있을 텐데, 주담대 원리금 납부하는 거에 너무나도 많은 현금 흐름이 들어가고,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현금이 내 집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비합리적인 주거 방식. 그냥 그 현금 흐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 집 하나만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최대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담대 받는데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월세 세입자를 받는 겁니다. 월세 세입자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래 원금과 이자 납부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매달 수백만 원 내야 되는데 그 중에 절반에서 한 3분의 2 가까이 되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백만 원의 이자가 수십만 원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주거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내가 아파트 내 집 마련해서 보유하는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또 5억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 LTV 80% 받아가지고 4억 대출 받아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매달 납부해야 되는 원리금이 한 180만 원 정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거의 그 신입사원 월급 수준인데, 근데 여기에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내는 세입자를 들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월세 12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그 원리금 180만 원 좀 상계 처리하면 지출이 원리금 지출이 60만 원까지 줄어들잖아요. 거의 66% 감소되는 거니까 그 내 집 마련해서 보유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라는 또 법이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 안에 있는 건데, 그 월세는 그 집에 대출이 있어도 쉽게 구해줍니다. 왜 그러는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화면 보시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는 표가 있는데, 지금 그 임대차 보호법 최신본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먼저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에 1억 6,500만 원부터 지방에 7,500만 원까지 있고, 이 지역에 요 소액 임차인 적용되는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 소액 임차인은 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게 서울은 5,500만 원, 최대 5,500만 원까지, 그리고 지방은 2,500만 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들어오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면 당연히 저 소액 임차인 보증금 한도에 이하로 계약을 하고 들어오시고, 또 최우선 변제금으로 모든 보증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게 그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신다. 그래서 대출을 받더라도 월세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저희 리뷰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전세와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왜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인가요?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들도 100% 대출을 가지고 들어오시진 않을 겁니다. 반대로 말했네요. 100%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시진 않을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이제 대출을 받아 들어오실 텐데,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 대출의 담보물은 결국 그 세입자가 들어오는 집이 돼서 거기에 또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담보가 이중으로 묶이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담보물인 신용대출, 나의 소득을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을 일으키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규제 지역 안에다가 집을 사실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신용대출을 1억 원을 초과하면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1억 원 미만으로 받으셔가지고 전세갭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전세갭 투자는 어떤 구조냐라고 한다면 집값이 또 5억이라면 전세 시세가 4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매매가 5억과 전세 시세 4억의 차액인 1억 원만큼의 현금만 있으면은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 대출 80%라고 적어놨는데 대출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 80%를 대출처럼 쓰는 거죠. 이게 전세 갭 투자 구조다.